네, 반갑습니다. 리딩 트러스 김태경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태국, 베트남 주요 온라인 마켓 진출 전략 및 사례라는 부분들 키워드로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라인 마켓 부분들이 진출하기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체적인 키워드를 잡은 거는 이제 도전이라는 부분들로 제가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주로 사례, 그리고 자 현재 태국하고 베트남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사이트들에 대한 소개, 이런 부분들로 전체 세션을 좀 진행한다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이렇게 6가지 정도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은 조금 전에 발표하셨던 윤병수 해외소식 부문장님께서 하셨던 건 베트남 쪽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베트남에 온라인으로 진출하기에는 좀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출하려고 또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사실상 국내 온라인에서, 그리고 이제 해외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했던 경험, 그리고 어떤 부분들로 제조를 하시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내 제품을 어떻게 이제 브랜딩화 하냐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그 마켓에 진출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제품, 저희가 구분을 하자면은, 자, 화장품 같은 걸로 구분을 하자면 브랜드 제품하고 비브랜드 제품으로 크게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격적인 부분들만 괜찮다면은 어느 나라에서든 한국 제품들이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백그라운드를 보자면은 한국 문화, 한국 콘텐츠, K-팝 관련 제품들을 보자면은 BTS 관련 제품들도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키워드는 한국을 좀 대표할 만한 전체적인 한국을 이끌어가는 그 키워드들 중에 한국 상품, 메이드 인 코리아 부분들은 저는 주로 이제 타겟팅을 해서 온라인 쪽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키워드를 잡은 부분들은 아마존에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존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 왜 태국 쪽하고 베트남 쪽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거를 온라인에서 브랜딩화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로 접근을 했고, 사실상 처음에 이제 판매를 진행한다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브랜드가 없이 온라인에 진출했을 때는 그 제품들을 브랜딩화 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기도 쉽지는 않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판매 부분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고, 그리고 그 브랜드, 그리고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를 만드는 제품들, 그리고 순수하게 이 제품이 한국적인 제품들이라는 부분들로 한 번을 접근을 해서 저는 베트남 쪽 또는 태국 쪽에 한번 진출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브랜딩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현재 아마존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이 제품들을 여기서 소개하게 된 부분들은 제가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2년 전에 무역협회에 아마 행사를 할 때 이 호미 관련 제품들을 저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상 호미가 어느 정도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호미란 제품들을 판매를 가장 처음 했던 업체가 어딘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영상에 담고 싶어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가르쳤던 분 중에 하나가 한국 호미를 아마존에 해외 마켓에 처음 판매를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그 업체를 소개를 시켜줘서 인터뷰를 하고 그날 행사를 잘 마쳤는데, 그 업체가 제일 어려워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사실상 내가 해외에 판매를 해보다 보니까 이 제품 판매하는 게 너무 어렵다. 다른 데는 잘 나간다고 하는데 나는 사실상 판매가 잘 안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제안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 제품들을 이 제품을 똑같은 제품인데 왜 나는 판매가 안 되는지 부분들을 내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한 2년 전부터 판매를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부분들은 이 제품들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마케팅하고 어떻게 브랜딩하고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제품에 대한 히스토리를 저는 만드는 부분들을 가장 먼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호미를 백그라운드를 제가 계속 이제 하나, 두 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은 뭐 이분이 실제로 호미를 제조를 하고 만드는 분이에요. 그 영주 대장간에서. 근데 이분 같으면은 예전에 여러분들 남대문 화재에 났었던 사건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남대문을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됐고, 그래서 정통 방식으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안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가 그 대장간에서 두드려서 만든 원료들이 들어가야지만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유일하게 전국에서 찾으신 분 중에 하나가 성록이라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를 얻어서 이걸 이제 브랜딩화 하는데 히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재밌었던 거는 그렇게 그 브랜드 히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다 만든다는 거는 사람들이 아무리 장황하게 글을 쓰더라도 사실상 요즘 트렌드는 영상으로 보는 부분들, 시각적으로 보는 효과들이 더 크지 글로서 아무리 장황하게 표현을 한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걸 다 끝까지 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이제 지나갔던 분들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무한지대 Q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동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갔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국내 부분들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제가 해외에 같이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요거는 간단하게 만든 부분들인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호미가 영주 대장간에서 만든 부분들이고 왼쪽에 호미 같은 경우는 일반 기성 제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 제품의 차이를 보면은 직접 두드려서 만든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도가 더 강해져요. 그런데 기성품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받게 되면 쉽게 부러지는 부분들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차별화 포인트로 하나 잡아서 제가 어필을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처음에 스타팅 했던 부분들은 판매가 한 3개월, 4개월 정도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이제 판매가 하루에 보통 한 3개에서 5개가 됐다면은 데일리 판매량이 한 100개 정도? 100개에서 200개 정도씩 꾸준하게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거래에서는 사실상 사람들하고 소비자들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고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온라인 부분들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바이어들이 어떤 경험하는 부분들, 그리고 바이어들이 그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부분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마존의 마켓 부분들에서 제가 리뷰를 받은 부분들이고요. 그 내용들 중에 보다 보면은 다른 건 너무 좋다. 제품이 다 좋은데 단지 문제가 되는 건 손잡이 부분들이 좀 너무 거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걸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서 손잡이 부분들을 이렇게 교체를 했고 그 이후로는 전체적인 가격적인 부분들은 처음에 진입할 때는 좀 다른 셀러들하고 기성품들하고 같은 가격으로 진행을 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가장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꾸준하게 베스트셀러로 잘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주 대장간이라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나고 그 제품을 브랜딩화 하는 부분들에 대한 포커싱을 맞췄었고요. 그래서 포커싱을 한 부분들이 일단 홈더웨이라는 저희가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국내에도 진출했지만 반대로 해외 쪽에서도 뭐 미국 쪽에서도 그 브랜드를 만들므로 인해서 단순히 호미뿐만 아니라 공산품 관련 제품들을 같이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같은 카테고리에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어떤 홈더웨이 말고 홈이라고 치면은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이고요. 해외에서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브랜드가 형성되고 나면은 뭐 국내 인터넷을 검색을 하셔도 해외 쪽에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도 사실상 브랜딩화된 그 제품들이 그대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 브랜딩화되고 인지도 있는 제품들을 저는 그 해외 마켓에 뭐 지금 새로 도전하는 뭐 그 베트남하고 그 태국 쪽에 마켓에 한번 진행을 그 하고 싶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 특허청에 저희가 진입한 부분들이고 바이어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대로 반영을 했을 때 바이어들의 평들은 그 이후로 계속 좋아지고 보통 5점 만점 중에 저희가 4.5점이면 굉장히 높은 평을 받는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4.8점 정도의 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재밌었던 것들은 뭐 우리가 마케팅을 진행하고 뭐 최근에 트렌드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왕호, 뭐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인플루언서 마케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뭐 팔로워 수가 적게는 10만, 많게는 뭐 100만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그 굉장히 많이 주고 우리가 섭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브랜드가 되고 반대로 언론 쪽에서 뭐 아니면은 신문 쪽에서 그 서포트라이트를 저희가 받게 되고 어떤 제품의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반대로 저희한테 컨택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네 관심이 있고 현재 그 제품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찍어서 내가 이 제품을 리뷰해보고 싶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브랜딩화가 되고 그 제품들이 그 홍보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 제품을 홍보하는 케이스가 저는 가장 좋았던 케이스 같아서 이 제품들을 제가 한번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뭐 맨 마지막에 보이는 이 유튜버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직접 자기가 와서 제품에 대한 리뷰도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자기 사비를 다 들여서 와서 촬영을 해간 거예요. 아마 유튜버에 검색을 하면은 되게 그 많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기반을 토대로 제가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베트남 쪽하고 태국 쪽 온라인 마켓 부분들에 대한 거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오프라인 쪽은 많은 정보들이 있고 제조도 사실상 현재 중국에서 베트남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온라인 시장은 진짜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불모지 여러분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마켓을 찾다가 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온라인 우리 국내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뭐 G마켓도 있고 뭐 옥션도 있고 11번 가도 있고 굉장히 마켓이 많잖아요. 근데 태국의 온라인 마켓을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 마켓이 잘 없어요. 그리고 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SNS 중에 하나는 뭐 카카오톡이 아닌 페이스북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으로 뭐 채팅도 하고 심지어는 정부 사이트가 보면은 페이스북에 같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온라인 요거는 제가 2002년 전쯤에 진행했던 그 제품들 중에 하나고요. 그 준비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최근에 5년 정도의 그 트렌드를 살펴봤을 때 가장 판매가 많았던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전체 트렌드는 패션 쪽이 굉장히 많았지만 뭐 태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조 쪽 화장품이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그 태국 온라인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쪽 현지에 저희 파트너 업체랑 계약을 하고 지사 계약을 하고 거기 저희가 지사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근데 재밌었던 거는 제가 처음 방콕에 가서 그쪽에 수완나폼 공항에서 한 40분 정도 거리 거기로 들어가 스쿰붓이라는 곳인데요. 거기를 보면은 우리나라 청담동 같은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만 나가면은 클럽이나 밤에 뭐 이자카야 같은 곳이 되게 많아서 먹기도 좋고 이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화장품을 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 나라에 가서 한 5번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갔을 때는 간략하게 전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분들에 대한 걸 한번 보고, 재밌었던 거는 태국에 가면은 전통 시장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시장에 갔을 때 느꼈던 부분들은 3C 제품들 뭐 젊으신 분들은 웬만큼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백화점까지 뭐 입점이 되어 있는 브랜드들 중에 하나고, 근데 3C 제품들이 시장에 갔더니 막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시장에서 3C를 팔 만한 그런 구도는 안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격도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만 보통 한 2만 원, 3만 원 해야 되는 제품들이 한 2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3C 짝퉁 제품들이 입이 돌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넘어와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리고 한 5개 정도의 이제 실제 오프라인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전체 한국 제품을 월간 소비하는 양이 한 5천에서 1억 정도의 한국 제품들을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팅 날짜를 잡고 그 업체 대표랑 제가 직접 미팅을 했었는데, 들어가기 한 3일 전에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실제로 제품을 공급하는 대표가 이제 태국에 들어와서 미팅하기는 자기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많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만나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한 달에 뭐 5천에서 1억 정도면 굉장히 많은 양을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표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던 부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공급하는 것보다 일본 일본 딜러들이 화장품을 공급하는 단가를 제가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 1벤더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제품은 1벤더, 어떤 제품은 뭐 2벤더에서 받고 있어서 저는 가격 경쟁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B2B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가격이 너무 싸게 다른 업체에서 이미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B2B는 좀 어렵다는 제가 판단을 해서 그때 찾았던 부분들이 이제 B2C 온라인 부분들에 대한 접근 방법을 많이 이제 고려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찾았던 게 가장 많이 쓰는 언어, 뭐 SNS 또는 그들이 많이 쓰는 SNS 중에 하나가 바로 페이스북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많이 연구를 하고 이제 그쪽 애들하고 미팅을 해서 도출해낸 결과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얘네는 이제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해요. 직원들 여자 직원이 2명이 있었고 그 친구들이 한 20대 초반 정도 나이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는데, 한국말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한 친구는 한국에 이제 한양대에서 어학연수를 왔다 간 친구고, 한 친구는 한 번도 한국을 오지를 않았어요. 한국말 되게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웠니 그랬더니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말을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에 대한 가수들에 대한, 케이팝에 대한, 드라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는 많이 뿌리 있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네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품들이 또는 뭐 현재 가장 갖고 싶은 제품들이 뭐냐,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들을 그때 꽂아서 제가 직접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화장품이었고, 그 화장품 중에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었지만 이제 주력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게 에이브로스킨하고 3C 제품들을 제가 컨트롤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판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게 마켓이 마땅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너네들이 많이 쓰는, 뭐 태국에서 많이 쓰는 마켓, 아니면은 판매 방법이, 온라인 판매 방법이 어떤 게 있냐. 온라인으로 실제 거래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거래가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페이스북을 통한 프리오더라는 개념. 그게 PRE로 시작되거든요. 뭐 국내로 따지면 예전에 공구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구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미리 정해진 수량을 뭐 100개를 환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100개를 그 주문을 미리 다 받게 되는 거죠. 주문을 다 받고 100개가 다 차면은, 아니면 90%까지만 차더라도 그 찬 90%까지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때부터 돈을 받고 한 달 이후에 한 달 안으로만 배송을 하게 되면은 그 프리오더는 그냥 그걸로 마무리가 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활성화가 돼 있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괜찮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태국 쪽에 직원 한 2명 정도 썼던 게 월 뭐 한국어하고 태국어만 할 줄 아는 직원이면 되니까 월 한 40만 원? 40만 원에서 파트타임으로 하니까 한 30만 원 2명 해가지고 한 70만 원 정도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프리오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팅했고, 얘네가 이제 좋아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오빠라는 키워드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도메인을 저희가 잡을 때 다른 거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뭐 코리안 뷰티, 뭐 코리안 웨이브 그런 것들보다 차라리 얘네가 좋아하는 단어는 오빠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빠 스코어 타일랜드라고 제가 도메인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메인까지 다 세팅을 하고, 뭐 처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인지도를 올려야 되고 팔로워를 늘려야 되고 뭐 라이크 버튼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 한 그 100만 원 중에 제품 한 100만 원어치 부분들 중에 한 50만 원 부분들을 사은품을 한번 뿌려보자. 나머지 제품들은 뭐 판매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게 프리오더를 했었고, 그 100만 원 제품들 중에 제품을 다 구매를 해서 저희가 페덱스를 통해서 바로 태국으로 발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제가 체크를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100만 원어치 제품을 보냈는데 실제로 태국 사무실에 도착한 거는 채 10만 원어치도 안 되는 제품이 통관을 해서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B2B로 정식 통관을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자, B2C로 보낼 때는 제한이 굉장히 심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자, 그 한 팩에 10개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팩 중에 3개만 통관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뭐 100만 원 보내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만 현지에 도착하고, 뭐 더 심한 거는 나머지 제품들은 통관이 안 되면 폐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세관원들이 그 제품이 뭐 3C 제품이고 브랜드 제품이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갖고 안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통관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되게 심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실상 뭐 그쪽에 진출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 B2C로 진행을 할 때,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를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걸 좀 느꼈었고요. 그래서 자, 일단은 내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마켓은 결코 쉽지가 않구나라는 부분들을 느꼈었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체크했던 부분들이, 자, 그럼 가장 먼저 체크했던 게 태국에 뭐 온라인으로 발송을 할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한 그 제약이 있는지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1,500불이 넘어가게 되면은 뭐 개인 통관일지라도 그 관세가 발생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뒤에 원산지가 메이드 인 차이나로 되어 있으면은 한국에서 제품 발송이 불가하다. 뭐 이런 규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경험을 하면서 그때 거의 그 태국 시장을 접다시피 했었거든요. 한 3개월 동안 뭐 해봤자 인건비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고비로 제가 투자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그 마켓을 진출할 때, 뭐 B2B도 똑같지만 온라인으로 진출할 때도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조사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죠. 지금처럼 뭐 제품을, 화장품이 잘 나간다 그래서 잘 나가는 제품군들을 무조건 판매를 한다고 해서 잘 나가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들을
판매를 할 때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판매를 할지 부분들, 뭐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비공식적인 부분보다는 이미 잘 활성화되어 있는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진출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낫다는 부분들을 느꼈고요. 그리고 뭐 인지도 확보를 위한 가격 경쟁력,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은 제가 판매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들은 한국에서는 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비싸지 않게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데 뭐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가격들이 굉장히 높은 고가의 제품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보통 뭐 K-팝 관련, 한류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타겟층은 10대가 되겠죠? 10대에서 많으면 20대까지. 뭐 40대, 50대가 한류 관련 제품들을 잘 구매를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층들이 10대에서 20대 층들이 가장 그 소비성 있게 살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셀렉팅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제품의 완성도만 높으면은 국내에서 인지도만 높으면은 그 제품들을 조금 더 비싸더라도 구매를 하는 경향.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더 바이잉 파워가 높아진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 번 더 느끼게 됐고요. 세 번째는 뭐 인플루언서 활용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뭐 접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내 제품들이 어떤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제품들마다 그 리뷰를 하는 친구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화장품에 대한 그 리뷰를 잘 하고 뭐 잘하는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친구들하고 컨택을 해서 보통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거는 제품을 이제 무상으로 보내주는 것들.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써본 경험을 가지고 리뷰를 하고 실제로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그 효과가 좋았던 부분들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샤피에서 이거는 제가 뭐 추출해서 내용을 한번 본 건데요. 한국 화장품들이 해외 온라인에서 가장 각광을 받게 된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는 뭐 비비크림이 굉장히 효자 제품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품 바르는 게 일상화되어 있지만 외국 사람들은 사실상 화장품들을 아무리 여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 꼼꼼하게 바르지는 않아요. 근데 비비크림 같은 경우는 한번 발라보니까 올인원이잖아. 뭐 피부도 좋아지고 UV 차단도 되고 그랬던 것처럼 그 화장품들이 첫 번째는 기능성 부분들이 좋았었고 두 번째 그 플러스 요인이 됐던 부분들은 자국에서 또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사은품 부분들이 잘 안 주죠. 본품만 대부분 판매를 하는데 한국에서 구매를 하면 사은품을 엄청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은품들을 어떤 제품을 판매할 때 같이 넣어줬을 때 그 효과는 되게 좋더라. 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온라인 진출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래서 이게 화장품에 국한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한국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판매되는 제품. 뭐 예전에 한동안 많이 했었던 거는 한국의 커피 믹스. 커피 믹스도 생각보다가 외국에는 없는 문화거든요. 그런 제품들도 괜찮았던 것 같고 최근에 뭐 오늘도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들은 태국에 없는 한국 제품. 그게 리미티드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제품들도 태국 온라인 시장에는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고 좋은 커갈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리셀링 하는 데 여러분들이 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 뭐니 해도 SNS 부분들 잘 공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한 75% 거의 80% 가량이 그 페이스북을 다 기본적으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공략하고 있는 그 마켓 중에 하나가 이제 베트남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고 이제 태국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상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베니키도 있고 샌더도 있고 어데이로이라는 빙그룹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근데 전부 내수 사이트들이라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어떤 판매를 하는 뭐 제조를 하는 그 셀러라면은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쉽지가 않다. 유일하게 그러면은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들 중에 하나가 사이트들
중에 두 개를 한번 추려봤고요. 그게 현재는 샤피라는 것하고 라자다는 그 두 개 온라인 마켓이에요. 근데 뭐 간단하게 비교를 하자면은 뭐 싱가포르 기반으로 해서 대부분 그 마켓들이 이제 형성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샤피 같은 경우는 베트남 그리고 이제 태국 두 개 다 진출하는 데는 어려움을 없고 단 태국은 현재 바로 진출을 할 수 있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 준비 중이라서 8월 달 이후에 아마 순차적으로 오픈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주로 포커스를 맞춰 얘기할 부분들은 라자다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진출이 가능한 샤피 쪽에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출 거예요. 그 이유는 사실상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바로 회원 가입을 하고 뭐 판매를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라자다란 마켓은 회원 가입이 현재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고 있고 예전 같으면은 셀러 서포트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도움을 줬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뭐 메콩강 유역, 뭐 베트남하고 타일랜드 부분들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뭐 안정된 그 마켓플레이스는 저는 샤피 부분들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유일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샤피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샤피 라자다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알리바바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알리바바 그룹에 소속돼 있고요. 샤피 같은 경우에는 뭐 SDA 그룹에서 만든 플랫폼 중에 하나고 현재 총 7개국에 바로 진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라자다도 있고 샤피도 있는데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추천하는 부분들은 이제 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상승 추이를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데이터적으로 저도 이제 받은 부분들이라서 작년에 여러분들 블랙핑크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젊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믿고요. 하여튼 자, 블랙핑크가 뭐 작년 12월 12일에 그 모델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샤피의 뭐 메인 모델이 보니까 호날두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감정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어떤 그 마켓이 그 나라에서 어떤 인지도를 갖고, 그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져간다면은 어느 정도 인지도 부분들을 높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그 연예인들 또는 그 마케팅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샤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성장되는 트렌드를 봤을 때도 굉장히 그 높은 비율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뭐 샤피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판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대부분 뭐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언어적인 부분들이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베트남에 지사가 있고 직원이 있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 같지만, 어카운트 만드는 부분들부터 번역적인 부분들, 그리고 운영을 하다가 사실상 조금 어떤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샤피 쪽에서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마켓에 어떤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판매가 됐을 때 판매 수수료를 납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런 수수료 부분들이 일절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장점. 배송비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배송 쪽도 여러분들이 진행하면서 추후에 프로모션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샤피를 가입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PC에서 제품들을 많이 검색을 하고 구매를 하지만, 사실상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구매나 검색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태국하고
베트남에 다운로드 받는 횟수 부분들을 이 정도 된다라는 부분들 볼륨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자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현재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쉽지는 않고 그렇다고 못할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라자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부분들이 카테고리별로 1%대에서 4% 정도대로 구성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들은 뭐 어카운트 세팅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걸 뭐 제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샤피를 통해 직접 지원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배송 부분들이 뭐 우리가 여기에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 그 뒷단에는 실제적으로 바이어한테까지 안전하게 배송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에서 배송을 한다는 부분들은 사실상 오늘 보내면은 내일, 뭐 늦어도 이틀, 3일 안에는 다 배송이 되는 구도이긴 한데, 뭐, 여러분들 뭐 샤피를 이용한다면 기본적으로 배송 방법은 온라인 마켓에서 지원하는 배송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두라 로직스를 현재 아마 그 샤피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송 요율은 100g 단위로 뭐 이렇게 요율은 구성이 되고, 대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체크할 부분들은 관세는 뭐 1500바트 이상일 때 어느 정도가 부과가 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잘 그 가이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제품을 여러분 판매를 하고 나서 그 배송되는 프로세스는 국내 그 배송을 대행해주는 곳이 아마 국내 물류집하지가 김포에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 그 제품을 보내게 되면은 거기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태국에 있는 그 바이어들한테까지 제품이 배송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자 국내에서는 배송이 거기까지 가지만 사실상 현지에 도착해서 배송이 바이어들한테까지 어떻게 전달되는 부분들을 그쪽을 한번 제가 그 리뷰를 해봤는데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선불이라는 게 있고 착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태국에도 거의 비슷해요. 기존 배송 방법은 걔네는 그 차나 뭐 트럭이나 이런 걸로 배송하는 것보다는 뭐 좁은 구역을 자주 그리고 그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얘네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배송되는 방법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배송을 하고 나서 재밌는 거는 기본적으로 샤피 내에서 결제를 바로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COD라고 해서 캐시 온 딜리버리 그 배송을 하고 나서 나중에 돈을 받는 후불제도 가능해요. 얘네가. 그게 이제 태국의 현재 배송 돌아가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태국에서 현재 가장 인기 있고 많이 사용하는 그 배송사 중에 하나가 이제 캐리라는 업체고요. 여기 가면은 B2B, B2C. 현재 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송업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거는, 자, 처음에 접근하기는 뭐 태국어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싶으면은 그냥 영어로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부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건 어저께 받은 메일인데 그 태국에 있는 현지 한국인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군이 뭐 고로 우체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해외로 배송을 여러분들 많이 하시다 보면은 사실상 서울은 거의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조건을 뭐 제시를 하더라도 야 우리는 이미 그 해외로 수출하는 양을 모두 추가 달성했기 때문에 너네가 아무리 많이 가져오라도 우리는 귀찮아. 아무 데서나 보내 이런 그냥 추세인데 지방 같으면은 사실상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달성을 했을 때 그 우체국에서 가져가는 어떤 그 베너핏이나 이런 건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각종 우체국에서 지역 우체국에서 이런 행사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태국까지 배송을 해주는데 뭐 심지어는 그 포장도 해주고 EMS로 발송하게 되면 5%까지 할인도 해주고 뭐 이런 배송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군이 뭐 고로 우체국에 대한 내용이고, 일단은 그렇게 배송 시스템은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은 뭐 배송 방법까지는 이미 그 결제되어 있는 데에서 여러분 집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판매를 하고 나서 자금 수출을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샤피에 연동할 수 있는 가상 계좌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가상 계좌 중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월드펄스가 있고, 두 번째는 페이오니아, 세 번째는 페이팔. 근데 실제로 아마 샤피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들은 페이오니아하고 월드펄스가 현재 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샤피를 만약에 운영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가상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금 수출을 하고 그 받은 자금을 여러분들 외화 통장으로 직접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페이오니아하고 월드퍼스트 그리고 페이팔에 대한 수수료, 이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냐? 샤피에서 결제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받은 외국 달러 또는 베트남은 동이 되겠고 타일랜드는 바트가 되겠죠. 그걸 여러분들 통장으로 이체 받을 때 납부하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월드포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알리바바 그룹의 인수가 됐고요. 페이오네 같은 경우는 현재 활발하게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취사 선택을 하셔서 직접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페이팔은 여기에 왜 들어가냐?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샤피하고 연동할 수 없는 부분인데 페이팔이 왜 들어가냐라는 부분들을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넣게 됐어요. 이건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페이스북에서 K-팝 관련된 현재는 가장 활발하게 많이 판매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K 굿즈라는 거거든요. K 굿즈를 치게 되면은 보통 팔로워 수가 거의 100만에 가까운,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제일 적은 친구들을 제가 클릭을 해서 캡처를 한 부분들인데요. 보통 페이스북에 들어가게 되면은 팬페이지를 기본적으로 다 구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팬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은 팬페이지를 구축 이후에 여러분들이 결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유일하게 페이팔밖에 없어요. 대신에 수수료는 조금 비싸다고 하지만 팬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웹사이트로도 보낼 수가 있고 태국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를 활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결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페이팔을 추가를 해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외 사이트를 직접 구축을 하셔서 결제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페이팔을 연동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전체 제가 오늘 온라인 마켓에 대한 진출 방안이었습니다.